자, 시그마 공식을 당신들이 모르고 있을 게 확실하거든? 시그마 공식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죠? 시그마 공식을 외우지 않을 게 확실하거든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가 의미하는 게 뭐죠? N1부터 N2. 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인 거 아시죠? 서준이도 아시죠? 서준아 대답하세요. 첫 번장, 두 번장 쭉 다 더해가지고 N번장까지 합의 걸 의미합니다. 이게 SN인가요? 가끔 문제 풀 때 얘가 SN이라고 인식 못하는 바보들 되게 많거든? 우리는 SN 빼기 SN-1이 뭔 줄 알고 있나요? N. 네, SN 빼기 SN-1은 AN이죠?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라고 주어져 있는데 AN이 알고 싶다면 시그마 K가 1부터 언제까지? N-1까지 빼준 게 N번장이겠죠? 똑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C에 AK가 있으면 어떻게 산수해요? 네, C를 시그마 앞으로 빼는 건 알고 있나요? 근데 K랑 무관한 녀석의 값이 있을 땐 어떻게 하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C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C랑 N. 네, C만 N개 있으니까 C가 N개 있다고 이렇게 쓰는 건가요? 네. 시그마의 값은 더하기 빼기의 값은 따로 쓰거나 같이 합쳐 쓰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은 시그마를 두 번 쓰고 따로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있습니다. 절대 따로 쓸 수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따로 쓰거나 합쳐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의 값은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나누기도 이렇게 생긴 공식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분의 1의 값이 있을 때 이걸 제일 많이 착각합니다.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착각해서 푸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공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시그마 K의 값 1부터 N까지 K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자연수의 총합입니다. 네, 이건 외우고 있나요? 서준이도 외우고 있나요? 교과서에 나온 시그마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 이건 제곱수의 총합입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제곱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제곱한 숫자의 총합입니다. n제곱까지 더한 녀석의 값 이것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외우고 있을 걸 믿습니다. 세 번째 공식.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첫 번째 네, 여기까지는 다 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일부 확인해 봤을 때는 애들은 이런 걸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설명하고 갑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가 뭐예요? 앞에 거였어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이 N이 아니라 N-1로 바뀌거나 조금 바뀌었을 때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 우리도 과연 그럴까요? N-로 바뀌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 앞에 있는 N한테 N-1를 대입하는 거죠? 네, 빨리 들어오세요. N값한테 N-1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상희야, 감기 너 나왔어? 몸 상태는 괜찮냐고요? 열나고 막 그랬다며. 안 괜찮다고? 겉으로 보기엔 완전 멀쩡한데? 토요일날 아팠던 거 맞아요?
지금 엄청 멀쩡해 보인다고. 빼고 다니는. 네. 자, 제곱수의 총합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n이었을 때 공식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n이 아니라 n-1일 때 공식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좌변의 n값 대신 n-를 대입한 거니까 우변의 n값 대신 n-를 대입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맨날 이걸 틀리더라고, 이거를. 자, n 대신 n-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6분의 누구예요? n-1, n. 네, 이걸 안 틀리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k 3승의 값은 누구예요? 2분의 선생님 제곱을 빼먹었네요. 자, 이 공식은 지금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이 세 개의 공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것들. 네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는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럼 우린 병신이라고 불러요. 55인가요? 내가 n값한테 10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다 10만 대입하면 돼요? 다섯 번째, 시그마 k 값은 1부터 10까지 k 제곱이 누구예요? 네, 상이 외우고 있네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다 더한 거는 제곱수의 총합 385 외우는 숫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 3승의 값도 처음에 구했던 55의 값을 제곱하는 거죠? 55의 제곱을 외웁니다. 그게 3025입니다. 자, 이제 7번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종종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게 편합니다. 1부터 n까지 2k라고 쓴다면 이건 누구의 총합이야? 아까 첫 번째 거는 자연수의 총합이었거든. 이건 누구의 총합이냐고요? 짝수의 총합입니다. 2, 4, 6, 80 짝수의 총합입니다. 얘는 누굴까요? 아, 첫 번째 건 자연수의 총합이었는데 이건 짝수의 총합이라며. 뭐가 달라져? 두 배만 했을 거 아니야? 아, 1, 2, 3, 4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2, 4, 6, 8 더했으니까 두 배 하는 거잖아. 누구냐고? 이해된 거 맞아요? 8번 공식.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네, 어서오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자, 이건 누구의 총합이겠어요? 네, 이건 홀수의 총합이죠? 13579 홀수의 총합입니다. 그럼 위에 거랑 비교해보자면 위에 건 짝수의 총합이었잖아. 2, 4, 6, 80. 하지만 이건 13579. 모든 숫자 일씩 작아지는 거야? 그럼 모든 숫자 n개의 숫자가 다 일씩 작아지면 몇을 빼야 돼? 위에 거에 비해서. n을 빼야 돼? 2를 n번 빼야 되니까? 이건 n제곱 플러스 n이었으니까 n을 빼면 홀수의 총합의 값은 n제곱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더해보겠습니다. 13579 더한 녀석을 어떻게 산수하겠다고요? n이 누구야? n이 누구냐고. n은 5예요? 홀수 5개 더했어요? 5개 더했으니까 5의 제곱입니다. 13579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더하는 숫자는 79까지만 더하겠습니다. 홀수의 총합입니다. n이 몇이야? n이 누구냐고. n이 40이에요? 홀수 40개가 있어요? 그럼 40개 제곱 40제곱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9번 공식으로 갔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입니다. 첫 번째 거는 자연수의 총합, 얘는 짝수의 총합, 얘는 홀수의 총합이었습니다. 얘는 누구의 총합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얘는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입니다.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이웃한 두 자연수 곱의 합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거 두 개 결합된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결합된 거? 맞아요?
K제곱 더하기 K예요? K제곱 더하기 K니까 1번하고 2번을 더한 거네. 1번하고 2번을 더하고 싶습니다. 두 개는 공통되는 게 누구야? n하고 n 플러스 1?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저 녀석의 값을 두 개를 더할 건데 두 개의 공통되는 거는 6분의 n 플러스 1이 공통된다 그러고 그럼 밑에서는 누가 남지? 6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밑에서 누가 남아? 근데 위에서는 누가 남다고 봐야 돼? 3이 남다고 봐야 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4예요? 약분 돼요? 약분했더니 누구라고요? 3분의 요 녀석의 값이 두 개가 있으면 이웃한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요 두 개한테 n 플러스 2만 추가했고 3으로 나누겠네요. 9번 공식은 확장성이 존재합니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는 이웃한 세 자연수의 곱의 합입니다. 1, 2, 3 곱한 거, 2, 3, 4 곱한 거, 3, 4, 5 곱한 거 이런 것들을 더할 겁니다. 근데 이건 9번하고 10번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9번하고 10번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럼 분자에 뭐라고 쓰겠다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쓰고 하나 더 써요? 분모는 이렇게 쓸 겁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11번 공식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 산수를 우리는 모든 책의 수원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우고 있냐면 부분분수화라고 하는 내용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짜리 분수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쓰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얘는 항상 숫자가 나와요? 자, b-a분의 1이 누군데요? 1인가요? b-a분의 1입니다. 쓸 필요가 없네요. 그럼 쓰는 건 뭐만 쓰면 된다고요? 네. 앞에 1은 쓸 필요가 없고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만 쓰면 됩니다. 1대2 했더니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대2 했더니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마지막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가요? 지워지는 건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도 지워집니다. 남은 녀석의 값을 통분했더니 누군데요? 뭐라고 씹으렸어요 방금? 통분하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는 이런 거네. n이라고 하는 숫자를 분자에 한번 쓰고 그것보다 하나 큰 녀석의 값을 분모에 쓰는 거네. 그런데 이런 걸 배운 다음에 못 써먹으면 그건 병신이야.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시그마 k 값이 1부터 99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요. 누구야? 네, 99 분자에 한번 쓰고 하나 큰 걸 분모에 쓴다고요? 이제 외웠으면 이다음부터 공식으로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공식 설명합니다. 12번 공식은 앞에 거는 점점 커집니다. 앞에 거는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앞에 거는 커지고요. 뒤에 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쌤은 이 값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설명해 주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K번장이 누구지 혹시 아시나요? 앞에 건 뭐라고 쓸 건데요? 1, 2, 3 이렇게 나가니까 뒤에 거는 n, n-1, n-2, n-1, 2, 1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건 점점 작아지죠? 뒤에 건 뭐라고 쓸 건데요? K한테 1 대입하면 n인가요?
K한테 2 대입하면 n-1이고요. 전개해봤습니다.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K인가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결국 빨간색은 이거의 합이잖아.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K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앞에 K제곱은 누구라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K제곱이에요? n 플러스 1은 K랑 무관해요. n 플러스 1은 시그마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고요? n 플러스 1은 앞으로 나갔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입니다. 그게 누군데요?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두 개는 공통된 게 누가 공통돼? 6분의 n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 남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앞에서 남아요? 뒤에서 남는 건 누가 남아요? 뒤에서 누가 남아요? 3n 플러스 3이 남아요? 분모를 6이라고 잡았으니까요. 3n 플러스 3이 남습니다. 자, 괄호 속에 있는 거 계산했습니다. 누구예요? 그러면 산수한 게 누구라고?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얘랑 비슷한데 분모가 3이 아니네. 비슷한데 분모는 6이네요. 되신 거 맞아요? 수능 시험에 출제됐던 건 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오래전에 수능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라고 하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앞에 건 점점 커지죠? 뒤에 건 점점 작아지죠? 여기는 n값한테 100을 대입한 거야? 그럼 뭐라고 답이? 6분의 100, 101 산수할 수 있어? 객관식 보기에서 이걸 고르는 게 수능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3번 공식은 보통 소개 잘 안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식입니다.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라고 쓰겠습니다. 시그마 속에 팩토리얼이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개발된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멀쩡해 있던 분자에는 K 있죠? 분자에 들어있는 K라고 하는 값을 K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쓸 수는 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K라고 멀쩡하던 K의 값을 K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보겠다고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이 누구야? 네, K 플러스 1 약분되고 K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빼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은? 약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1 대입한 게 누구야? 1 대입하면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이에요? 2 대입하면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이고요. 마지막에 n을 대입하게 되면은 n팩분의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이죠? 그럼 다 지워지고 남은 녀석이 그럼 첫 번째 거 마지막 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산수가 안 됩니다. 얘는 단지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이라고 공식을 외우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까지가 시그마 모든 공식입니다. 시그마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세 K가 있는 녀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미세 K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의 K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수의 K가 있으면 이것들은 전부 다 뭐야? 등비수열의 합인가요? 미세 K가 있는 것들은 13개의 공식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K가 있는 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지금 공비가 누구야? 공비 누구냐고 언제 얘기할 건데 공비 2예요? 초항은요? 항은 몇 개 있어요? 지수의 K가 있을 땐 등비수를 확보하는 공식에 대입합니다. 근데 아직 등비수의 합을 배웠지만 맨날 외우지 않는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 왜 웃어? 기리마 등비수를 확보하는 공식이 뭔데? 네, 장애 가진 너를 확인했어요? 기억났어요. 말하세요. R-1분의 A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이랬어요. 네, 그게 뜸을 들여서 기억할 정도의 레벨인가요? 순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적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1분의 2 곱하기 2 N제곱 마이너스 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지수의 K가 있을 때는 시그마 공식은 공식이 아닙니다. 단지 등비수 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시그마에 대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그마의 더하기의 값은 따로 쓰는 게 가능한 걸 알고 있나요?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앞에 녀석의 값은 AK 플러스의 합의 값이 지금 3이라고 얘기했고요. 뒤에 녀석의 값은 뭔 개소리지, 써보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앞에 주어진 녀석은 몇 번 장부터 더하는 거야? 두 번 장, 세 번 장, 네 번 장,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쓰고 있습니다. 6번 장까지 합의 값이 3이라고요? 근데 밑에 써있는 녀석의 값도 몇 개 안 되니까 써버리려고요. 2, A1, A2, A5, A6까지인가? 3은 몇 개 있는데? 3은 6개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값이 누구라고요? 밑줄 친 게 3이에요? 그럼 따라서 2A1 플러스 6이랑 18 더했더니 자, A1 값은 8이었고 다음 예제 문제로 가기 전에 설명할 건 없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먼저 좌변 값은 제일 처음에 1 대입한 게 누군데? 2 대입하면은 이거야? 6 대입한 게 이건가요? 근데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1부터 6까지 대입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데? A는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A 앞으로 나가고 K는 2분의 6 곱하기 7? 2분의 6 곱하기 7이 누군데? 1은 뭐라고 쓸 건데? 1은 6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것만 계산하면 A 값을 알 수 있네요? 그냥 계산하는 건 좀 귀찮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곱수의 합이니까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인가요? 55예요? 산수에도 상관없는데 55가 나오려면 A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6을 이항했습니다. 55에서 6 뺐더니 49? 그럼 21에 A의 값이 49입니다. 양변을 나누기 하시라고요? A가 3분의 자, 지금 예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주 유치한 수준이니까 유제 문제 좀 더 잘 풀겠네요.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아까 분자의 n을 한번 쓰고 n 플러스를 하나 큰 걸 분모에 쓴다고요? 이 녀석은 직접 분분수 만들어서 계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b-a분의 1이 누구야? b-a분의 1의 값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만 써놨고요. 쓸 때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제일 처음 1 대입했습니다.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했더니 3분의 1 빼기 5분의 1, 마지막에 n을 대입했더니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죠? 이웃한 건 전부 다 지워집니다. 남은 녀석의 값이 누군데요? 2n 플러스 1분의 통분했더니 약분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외우지 않습니다. 시그마가 나오면 반드시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있어야지만 소거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더하기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해서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 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꼭 할 일입니다. 유리화 꼭 하셔야 됩니다. 루트 사이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대입하게 되면은 1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쭉 대입하면은 몇 번째 게 남아요? 네, 두 번째 게 남으면은 뒤에서 하는 것도 뒤에서 두 번째 게 남는 것처럼 끝까지 다 쓰게 되면은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인가요? 마지막까지 쓰면 뒤에 두 번째 게 남아요? 따라서 남은 녀석의 값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서 예제 3번으로 갔습니다. 예제 3번은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를 싹 다 더했더니 n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니네가 병신인지 물어봅니다. 아까 뭘 더한 게 n제곱이었어? 아까 무엇을 더한 게 n제곱이었냐고? 니네 병신 맞아요. 아까 뭘 더한 게 n제곱이었냐고? 홀수의 총합의 값이 n제곱이었어요? 자, 병신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2k 플러스 1 곱하기 ak분의 1의 값이 이게 2k-1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ak가 누구라고요? 2k-1 곱하기 요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거의 12개 더하라는데? 근데 심지어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잖아.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이 뭐였는데? 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까 다 해줬잖아. 이거였어요? 방금 전 페이지니까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게 12대입하라면서요. 12대입했더니 그때 분자분모를 더하시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수열에서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이걸 더 언제 다 하고 있냐? 다행인 거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유형들이 이런 것들을 잘 시험에 출제하지 않고는 있는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매우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 거거든. 최근 근래에는 별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뭘 하려고 하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요. 1,2, 2,3, 2,4, 3,6 내가 지금 뭔지 알아요? 이런 점들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더 써? y는 이런 점들은 다 y는 2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이런 점들을 가지고서 이 점을 지날 때 xy는 여기는 x하고 y는 무슨 관계야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관계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a1의 값은 1, a2의 값은 3, a3의 값은 5, a4의 값은 7. 그럼 an 값은 누구예요? 얘는 다 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나는 이게 궁금한 건 아니고 지금 궁금한 거는 이런 게 궁금해. 전 단계의 숫자한테 무엇을 더하면 다음 단계의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다 이식 더하고 있나요? 맞아요? 숫자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해.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 이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고 매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점, 화,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첫 번째 거에 두 번째로 갈 때, 두 번째, 세 번째로 갈 때, 세 번째, 네 번째로 갈 때 점점 이런 경향이 있어. 그걸 점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점화식이 뭔지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그 점화식 중에서 대표적인 점화식들이 있습니다. 점화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점화식은 등차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등차수열의 점화식이고요.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는 거지? 계속 똑같은 값이 증가하는 공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 다음 항은 전 단계 항한테 공차를 더한 녀석의 값이 그게 등차수열이죠? 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녀석의 값이 항상 똑같아? 뒤에서 앞에 거 뺀 녀석의 값이 공차값으로 항상 똑같은 거죠? 또는 등차중항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등차중항의 값은 이게 등차중항인가요? 양쪽 옆에 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 게 등차중항인가요? 이런 식들을 마주치면 아 등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또 가장 기본되는 점화식이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니 방금 전에 이렇게 했잖아. 등차수열은 등비수열은 뭐가 등비수열인데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곱할 때가 등비수열이야? 그럼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곱한다는 말은 n 플러스 1번장이 n 플러스 1번장은 n번장한테 매번 똑같은 숫자인 녀석을 곱한다고? 첫 번장도 R 곱하면 두 번장, 두 번장도 R 곱하면 세 번장? 이게 등비수열의 정화식이고 공비는 R입니다. 등차수열은 숫자가 더해진 녀석의 값이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은 숫자가 곱해진 녀석의 값이 등비수열인 거네. 등비수열도 나눴을 때 똑같은 값을 가지나? 등비수열은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하고 또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하는 게 항상 공비값으로 똑같은 거지.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앞에 걸로 나누기 했을 때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도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항을 앞에 항으로 나눈 게 공비값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린 등비중항도 알고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은 어떤 특징이 있죠? 등비수열의 가운데 걸 제곱한 녀석의 값은 네, 앞뒤에 거 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보자마자 우린 등비수열인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화수열은 뭐가 조화수열이었죠? 뭐가 조화수열이냐고.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런 것들은 얼만큼 커진 거야? 이만큼 커졌어요? 얼만큼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어요?
같아요? 등차수열 아니죠? 쌤이 지금 쓴 숫자들은 등차수열이 아니야. 그럼 똑같은 숫자를 곱했나? 이렇게 가려면 처음에 두 번째 꼴 가려면 뭘 곱해야 되는데? 3분의 1을 곱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려면은 5분의 3을 곱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곱하는 등비수열도 아니잖아. 이 수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역수를 취한 녀석의 값은 무슨 수열이야? 역수는 등차수열이야? 역수가 등차였을 때 원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수열이라고? 이게 역수잖아.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A에는 조화수열이라고요? 그럼 역수의 값도 뺐을 때 같은 값을 가지겠네? 역수의 값을 n 플러스 2번 장에서 n 플러스 1번 장을 뺀 것도 공차일 거고 역수의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뺀 것도 공차일 거니까 똑같겠네요? 조화중앙이 뭐가 조화중앙이었지? 조화중앙은 뭐가 조화중앙이었냐고? 조화중앙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말로 기억한다고 했잖아. 조화중앙이 말로 뭐였다고요? 조화중앙은 합분의 2곱입니다. 양쪽 옆에 있는 녀석의 합분의 이 고백값으로 표현된 녀석의 값이 조화중항입니다. 이런 식을 만나도 우리는 조화수열인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분모 있는 값을 양변에 곱할 수 있습니다. 분모의 값을 양변에 곱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 식을 만나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들을 만나면은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인 조화수열입니다. 그럼 배웠으면 기억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써먹어야 되는데 봐도 기억을 못하면 항상 수학은 제자리입니다. 보시면 새로운 걸 만나시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느낌이 와요. 기억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느낌이 빡 오지 않아? 무슨 느낌이 오는데? 완전 제곱식이네? 이 양만 하면 완전 제곱식 맞아? 누구의 제곱인데? an 플러스 1. 아, 이걸 제곱한 식이야? 그럼 제곱한 게 빵이니까 괄호 속에 있는 게 빵일 테고 괄호 속에 있는 게 빵이면 an 플러스 1의 값은 무슨 수열이야? (2를) 곱해서 다 함께 나오니까 등비수열이에요? 앞에 있는 거한테 2를 곱해서 다 함께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초항의 값을 모릅니다. 8개 더하시라고요? 자, 8개 더하고 있습니다. 공비가 2라고요? 2-1분의 초항 곱하기 2의 몇 승? 8개 더하니까 항의 개수 8개예요? 이게 51이라고? 근데 2의 8승은 256? 256에서 1 뺐으니까 255? 그럼 255한테 도대체 뭘 곱해야지 51이야? 그럼 초항은 5분의 1이네? 근데 공비는 2였잖아. 그럼 두 번째이 누군데? 2개 더하세요. 쉽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8번까지 지금 풀어주세요. 다들 책 있죠? 세무는 쉬는 시간. 니네는 8번까지 좀 풀어놓으세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보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최근에 나오는 수능 경향은 공식에 의존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즘 최근 기출문제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1 대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값이 누군데요? 두 번째이 누군데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마지막에 19번째는요?
20번장은 20제곱인가요? 우리의 발음과 다 더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계산한 게 누군데요? 이거 두 개 계산한 게 이거예요? 얘 두 개 계산한 게 누구죠? 합차 공식 사용해서 얘인가요? 얘는 누군데 더하면? 합차 공식 사용했습니다. 앞에 것들은 전부 다 1인가요? 근데 뒤에 것들만 더하면 되잖아. 결국은 뭐라고요? 1부터 20까지 합이에요? 따라서 공식 사용했습니다. 2분의 이 정도는 너끈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문제 정도 됩니다. 레벨이.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5번으로 왔습니다. 5번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식에 두 개의 실근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우린 근거계수 관계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거 맞죠? 내가 필요한 건 두 군의 합의값이 누군데요? 근데 부모의 차이값이 누군데? b-a분의 1은? b-a분의 1은 2분의 1? 쓸 때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시그마 한번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90 곱하기 2분의 1은 시그마 밖으로 끄집어냈고요. 시그마 K값이 1부터 8까지 N값 대신에 K라고 바꿔서 대입해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아요? 이제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건 산수했더니 45죠? 뒤에 있는 값이 제일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8까지 대입하는 거예요? 7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8 대입했습니다. 지워지는 게 누군지 관찰하셔야 됩니다. 지워지는 건 3분의 1 지워져요? 4분의 1도 지워질까요? 5분의 1도 지워질까? 남는 거네. 첫 번째랑 세 번째 게 남습니다. 지워지는 것도 첫 번째, 세 번째 남고 지워져요? 그럼 동그라미 있는 숫자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한테 2분의 3? 2분의 3한테 얘는 두 개 계산하면 90분의 19? 45 곱하기 90분의 19 2분의 3이 90분의 뺐습니다. 19 뺐더니 몇이야? 몇이라고? 116? 그럼 2분의 116? 약분했더니 할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6번으로 갔습니다. 6번은 AN값이 필요합니다. AN값은 첫 번째 값이 3이고 공차의 값이 D가 되는 등차수열이라고요? 근데 필요한 건 2K번장이랑 2K 플러스 2번장이 필요합니다. 2K번장 구했습니다. 3 플러스 2K-1D 2K 플러스 2번장이 필요합니다. 3 플러스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시그마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누군데요? 선생님이 바라고 있는 거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만 놔두고 앞으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앞에 나가는 게 누구냐고요? 분자는 5인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b-a분의 1이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뺀 게 누군데? 밑에서 위에 거 빼야 되잖아. 이 값은 2D라고요? D는 누군지 모릅니다.
앞에 건 2D분의 5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1 대입했더니 두 번째 항분의 1 빼기 네 번째 항분의 1 2 대입하면은 네 번째 항분의 1 빼기 여섯 번째 항분의 1 4까지만 대입하라면 4 대입하면 여덟 번째 항분의 1 빼기 열 번째 항분의 1입니다. 남은 게 누구죠? 그럼 두 번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이 누군데요? 여기다 2 대입한 거? 두 번째이 누구냐고요? 3 플러스 마지막 열 번째이 누군데요? 이 값이 누구라고요? 1이라고요? 이거 여기서 D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분해야 될 것 같은데? 통분하게 되면은 부모의 값은 3 플러스 D 곱하기 3 플러스 9D분의 3 플러스 9D에서 3 플러스 D를 뺐으니까 얘가 1이라고요? 8D하고 2D 약분했습니다. 분자의 값은 20? 분모 전개했습니다. 9 플러스 30D 플러스 9D제곱? 그럼 분자 분모는 똑같겠네요? 9D제곱 30D는 마이너스 11? 3하고 3으로 해야 되나? 10이라고 1로 해야 되나? 마이너스는 여기에? 그럼 뒤에 값은 자연수로 공차의 값은 양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공차가 누군데요? 나 3이라고 들었는데 너한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자, 공차의 값은 3분의 1인가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7번으로 갔습니다. 7번 문제는 지금 첫 번째의 값은 21입니다. 첫 번째는 21인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식은 우리한테 뭘 주는 건데요? n번장한테 4를 빼야지 다음 항이 나옵니다. 첫 번장한테 4 빼면 두 번장, 두 번장한테 4 빼면 세 번장.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는 등차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첫 번째 값은 21입니다. 일반항 구하고 있습니다. 21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 따라서 일반항의 값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25예요? A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0보다 큰 모든 자연수 n값들의 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대입한 게 0보다 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까지 0보다 큰 거냐고? 여섯 번째까지 0보다 커요? 이 6개만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25를 구하는 중이에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뒤에는 25는 어떻게 해요? 25는 6개 있어요? 앞에 건 약분했더니 2 약분해주면은 21? 마이너스 84? 150? 답이 뭔데요? 아, 내가 잘못 읽었네. 수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는 거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m은 1, 2, 3, 4, 5, 6이야? 1, 2, 3, 4, 5, 6을 더해서 21이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갔습니다. 8번은 수열 AN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은 SN입니다. 근데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다섯 번장이 궁금합니다. 다섯 번장이 알고 싶습니다. 두 번장의 첫 번장을 뺀 건 1입니다.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 좌표 평면상에서 AN, SN, AN 플러스 1, SN 플러스 1을 지나는 질선의 기울기는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점선의 기울기는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누군데요?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그 기울기 값이 3이라고요? 기림이 아까 무슨 얘기 했어요? 아, 이거 얘기한 거 맞아요? 자, 근데 분자의 값이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자가 누군데요? 아, 이것들 어떻게 죽여버리지? Sn 빼기 Sn-이 누구예요? 뇌를 사용해요. 뇌를 대가리를 쓰시라고요. 앞에 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인데 뒤에 건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합이잖아. 그럼 누가 남아? n번째이 남아요? 대가리를 쓰라고요. 대가리를 쓰라고. Sn 플러스 1 빼기 Sn의 값은 누구야? 앞에 건 첫 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인데 뒤에 건 첫 번째에서 n번째까지 합이니까 빼면 누가 남는다고? n 플러스 1번째이 남는다고? 한 번 더 합니다. n 플러스 1 빼기 Sn-1은 누구야? 네, 대가리를 살짝만 사용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리 쓰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못합니다. 자, 지금 이 분자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분모값을 곱해주면은 an 플러스 1 값은 3an 플러스 1 빼기 3an이야? 자, 이항했습니다. 2의 an 플러스 1은 2로 나누겠습니다. n 플러스 1번장은 n번장한테 계속 2분의 3을 곱하는 거라고? 뭐야 이게?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이냐고? 등비수열의 점화식이야? 공비가 누구라고요? 첫 번장한테 2분의 3 곱하면 두 번장, 두 번장한테 2분의 3 곱해도 세 번장. 공비는 2분의 3입니다. 초항의 값은 설명이 없었잖아. 그런데 이렇다는 걸 줬다고? 원래 두 번장의 값이 2분의 3을 곱한 게 두 번장이야? 첫 번장의 값을 a라고 했을 때 이 식이 1이라고요? 그럼 뺐던 2분의 1 a의 값은 1입니다. a의 값은 첫 번장이 2가 되고 공비의 값은 2분의 3입니다. 근데 구하라는 건 다섯 번장 구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장 어떻게 구하는데요? AR에 대입했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3을 4번 곱했습니다. 약분했습니다. 분자분모를 더하시래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빨리 터득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쉽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수열은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5하고 0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 다음을 만족합니다. 2n번장을 알고 싶다면 n번장한테 2를 더한 게 2번장입니다. 하지만 2n 플러스 1번장을 알고 싶다면 2n번장하고 2n 플러스 2번장을 곱한 게 2n 플러스 1번장입니다. 세 번장만 알려드릴게요. 9번장을 구하세요.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에 준 조건을 가지고 그때그때 생각해서 풀도록 요구하는 게 최근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모릅니다. 첫 번째의 값을 셈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5부터 0 사이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가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는데? 두 번장을 구할 수 있어요? n값한테 1만 대입하면 두 번장은 첫 번장한테 2 더한 거라고? 그럼 a 플러스 2예요? 된 거 맞으세요? 또 두 번장 가지고 몇 번장 구할 수 있는데요?
나 이 새끼들 또 생각이라는 게 없어. 생각이라는 게 확 죽여버릴 수도 없고. n값한테 2 대입하면 몇 번째 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 n값은 누구예요? 방금 전에 두 번째한테 2를 더한 게 네 번째이라고요? 이번에 틀리면 확 죽여버릴 거야. 확 그냥 병신들이자. 네 번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몇 번째 구할 수 있어? 다섯 번째로 해 그냥. 여덟 번째이에요? 여덟 번째이 누구예요? a 플러스 여덟 번째는 네 번째한테 2만 더하면 되니까요? 그럼 또 뭐 구할 수 있는데? 16번째는 누구야? 그 다음 누구 구할 수 있어? 이건 누구예요? 근데 너무 많이 가는 건 필요 없어. 난 9번째에 공부하니까. 이제 이거 써먹어야 되겠네. 써먹으려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파악부터 해야 되잖아. 제일 처음에 1대입했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니까 1대입했습니다. A3이 알고 싶으면 A2하고 근데 A가 누구라고? A4는 누구라고? 두 개 곱한 게 누구래 문제가? 3이래요? 전개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A값이 누군데요? 둘 중에 누굴 선택하라고요? 마이너스 5부터 0 사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선택하라고요? 지금 하는 거라고는 그냥 대입해서 대충 산수하는 거잖아. 더하기 빼기. 근데 알고 싶은 건 9번장이래요? 그럼 n값한테 2도 한번 대입해 보려고요. n값한테 2 대입했습니다. 내가 뭘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n값한테 3 대입하면 누군데요? n값한테 4 대입한 게 누군데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두 번장이 누군 거 알고 있는데 네 번장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거든. 2, 4, 8 이런 건 알고 있다고? 근데 쓸 수 있나? A5를 모르는데? A9를 구해야 되잖아. 대입한다면 대입하면 뭐가 되는데? 대입하고 싶거든? 뭘 하냐고. 대입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A4밖에 없어? A5는 모르지. A4만 알아요? 대입할 수 있는 거는 A6 모르지. A8은 알아요? A8이 누군데? 맞아? A9의 값은? A8의 값이 5였어요? A10은 몰라요? 심각한 문제 발생했다. 어떻게 구하냐? 나는 A9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뭐 알아야지 차근차근 구할 텐데. 그럼 또 출발하라는 얘기인가? 아까는 A1부터 출발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 뭐뭐 대입했는데? n값한테 1, 2, 3 이런 거 대입했어? 1, 2, 3, 4 안 그랬구나. 전에 걸 가지고 다음 걸 구하기 위해서 대입했지? 내가 대입했던 건 2, 4, 8 이런 거 대입했잖아.
빼먹은 거는 다른 숫자는 대입 안 했잖아. 2, 4, 8, 16 이런 것만 대입했잖아. 그럼 다른 것도 대입해보면 되겠네. 3 대입하려고 3. n 가운데 3 대입하면 누군데? A6은 이거라고? 근데 아는 게 A3이 3인 거 안다며.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고? 4 대입했어. 네 번장이 누구였는데? 8번장은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면 해결되나? 두 개면 해결되냐고. 다섯 번째이 누구냐고. 다섯 번째는 15예요? 한 번 더 써보면 되겠네. 5 대입했더니 이거예요? 그럼 10번째는 누구예요? 그럼 10번째 안다며 방금. 17한테 5 뺐더니 이게 답이라고요? 최근에 출제되는 수능 문제는 숫자를 막 차근차근 대입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최근의 수능 문제입니다. 주로. 이해되는 거 맞죠? 이게 뭐야? 책 구성이 왜 이렇게 돼 있어? 97쪽 니네 책도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야? 예제 길이가 예제 95쪽, 96쪽이 어디 갔어? 나 96쪽이 없어. 어? 96쪽을 돌려줘. 왜 96쪽이 없지? 아, 이렇게 돼 있다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갔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빈칸 채우기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 내용 정리를 좀 한 다음에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적 귀납법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차근차근 읽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보통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점화식이 뭘 점화식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뭘 줄여서 선생님이 점화식이라고 했지? 너희 이 초능력은 어떻게 없애는 거야? 점화식은 뭘 줄여서 점화식이라고 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점화식이라고 했나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점화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최초의 자연수, 뭐 3 이상이면 최초의 자연수는 3입니다. 최초의 자연수 5 이상이면 최초의 자연수는 5입니다. 일단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한 게 성립해요. 이걸 보여줘야 되고 여기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하니까 자연수 n값 중에 최초의 자연수는 1이죠. 최초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언급하셔야 되고요. k번째 녀석의 값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k를 갖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원래는 k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k 플러스 1번째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줄 거는 k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식이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증명 끝입니다. 최초의 자연수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 얘기하고 k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보신 게 아닌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하는 것 자체가 길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항상 빈칸 채우기 출제됩니다. 위아래만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무조건 100% 풀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대2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값은 1이래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값은 1대2 반값도 1이래요. 그러니까 1대2 했을 때 최초의 한수 1을 대입했을 때는 성립한대요. 이제 K를 대입하지 않고 여기서는 M을 대입했습니다. 여기 K라는 문자 있기 때문에 N 대신에 M을 대입한다고 합니다. M을 대입한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M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은 이 식인가 봐요. M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은 이 식인가 봅니다.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거는 이게 성립했을 때 뭘 보여주자고요? N번째 게 성립했을 때 몇 번째 걸 보여주자고요? N번째 게 성립했을 때 몇 번째 걸 보여주자고. 아, K번째 게 성립할 때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자고 그랬잖아. N번째 게 성립하면 몇 번째 걸 보여주자고. N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모든 N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녀석의 식을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모든 N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녀석을 한쪽에 써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N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쓰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행동입니다. 분자에 N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셈은 꼴랑 N이라는 문자 대신에 N 플러스 1만 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행동은 N이 M이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N값이 N 플러스 1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절차는 이걸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라고요. 뭘 보여줄지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는 녀석이야? 얘가 뭐야? 얘가 이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건 또 누구야? 이거야?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야. 그 과정에 빈칸 채우세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는 갈 수 없고 중간 절차를 거쳐서 가겠다는 얘기잖아.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요? 이건 또 이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 두 개의 차이점은 뭔데? 식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식은 똑같잖아. 시그마 위에 것만 달라진 거잖아. 얘는 m까지 대입한 거고 이건 m 플러스 1까지 대입한 거야? 그럼 가가 뭔지 알 거 아니야. 가는 누군데? 야, 지한이가 생각이란 걸 했어. 나머지 뇌가 없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했대. 길이면 너 지금 이해 안 되지?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라고 썼어. 시그마 K 값 1부터 9까지 K라고 썼어. 그 네모를 물어봤어. 너 네모 뭐라고 할 건데? 상이는 네모 뭐라고 할 건데? 뭐라고요? 지금 이거 했어, 지금. 이건 1부터 9까지 대입한 거, 이건 1부터 10까지 대입한 거니까 하나 덜 대입했다는 얘기잖아. 10 대입한 거 따로 쓰겠다는 얘기잖아. 앞에 건 m 플러스 1까지 대입했고 이거는 m까지 대입했잖아. 똑같으려면은 m 플러스 1 대입한 걸 따로 쓰라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가의 값은 압니다. 이 생각을 하라고, 이 생각을.
이거 모르는 애들은 전국에 손꼽힐 정도야. 수십 번 푸는 동안에 수학적 귀납법은 항상 하나 더 따로 쓰세요. 하나들을. 근데 이거 못하는 애들은 없어 거의. 다음에 이런 거 못하시면 그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 밑줄 친 녀석의 값이 얘로 바뀌는 모양인가 봐. 가는 가라며. 그런데 얘는 얘라며. 그럼 얘는 얘겠지. 맞아요? 근데 생김새가 다르다. 다르잖아. 뭐가 달라? 여기는 2의 m승인데 이건 2의 m 플러스 1승이야? 그럼 분모에 뭘 더 곱한 거야? 그럼 똑같으려면 분자의 값이 나가 뭐란 얘기야?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네. 분모에 없던 2를 곱해놨으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해야 돼요? 16 안 곱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거는 수학적인 실력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이게? 눈깔만 제대로 박혀있으면 쳐다보고 푸세요라는 얘기야. 수학적 귀납법 빈칸 채우기는 개, 돼지, 닭 빼고 다 풀 수 있어. 다음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빈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빈칸이 2개밖에 없어요? 이걸 FM이라고 했어요. 이걸 GM이라고 했습니다. 숫자 대입하라고 합니다. F한테 3 대입했습니다. G한테는 5 대입하라고 합니다. 두 개 곱하시라고요? 4분의 5 곱하기 4로 나누기 했습니다. 5 뺐습니다. 엄청 쉽잖아. 생긴 거는 풀기 싫게 생겼어. 나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못해. 이런 새끼들 다 나가 뒤져. 이런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는 눈깔만 뜨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는 본래 지금 우리나라에 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수학적 귀납법의 빈칸 채우기는 보통 한 10문제 내외를 연습하면 무조건 영원히 터득해서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모든 참고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등호가 사용된 방정식은 좀 쉬운 편이고요. 얘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보다 살짝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니까요.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라서 등호랑은 조금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럼 최초의 자연수는 2인가요? 최초의 자연수 2를 대입했을 때 왼쪽 값은 이거라고 2 대입한 오른쪽은 4래요. 뭐 성립한다니까 난 궁금하지 않아요. 얘가 더 크다고 하는 건 내용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큰가 봐요. 빈칸이 없거든요. 관심 없고요. m을 갖다 대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k가 아니라 k는 여기서 사용된 문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인 m이라고 하는 걸 대입한 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하거든. m을 갖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건 지금 이건가요? 그럼 뭐 할 차례야 이제? m 플러스를 대입한 걸 한쪽 구석에 쓸 겁니다. 꼭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이 새끼들이. m을 대입한 새끼 만났으니까 이제 m 플러스를 대입한 보여주려고 하는 걸 쓸 거죠,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n이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n이라는 문자 대신에 n 대신에 뭘 대입하자고요? n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한 거 쓰고 있습니다. 앞에 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루트 k, 뒤에 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루트 k분의 1인가요?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의 값을 시그마 한 번 쓰고 쓸 수 있는데 곱하기는 안 돼요. 더하기 빼기만 합쳐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값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나는 지금 이거 보여줄 생각이야. 이걸 보여줘야 돼. 얘가 뭔데? 얘가 이거야? 얘는 이거야?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아까 똑같은 구조네? 그런데 달라졌어. 달라졌죠? 아까랑 비교하면 좀 많이 차이가 나. 여기 있는 값은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 우리한테 가를 구하래? 그럼 이거하고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돼. 우리 손가락 있잖아. 니네 손가락 있잖아. 이게 뭔 말하는 건지, 이게 뭔 말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어. 써보려고. 쌤은 요 새끼를 A라고 할게요. 요 새끼는 B라고 할게요. A가 뭔데? 아, A가 뭐냐고. 쌤 지금 토 나올라 그래요. A가 뭐냐고요. 왜 얘기를 안 해? A가 누구냐고. 야, 아메바들. A 누구냐고. 아, 이게 A가 누구야, 이게. 앞에 건 누구야. 시그마를 몰라서 이게 안 해, 지금? 이런 거 맞아요? 뒤에 건 누구야? 된 거 맞아요? 이게 A예요? 전개했습니다. 얘 빨간색 두 개 곱한 거죠? 된 거 맞아요? 빨간색하고 루트 M, 이게 파란색 곱하려고요. 손가락이 있으면 게으르게 안 하지 말고 해 좀 해. 이게 귀찮은 새끼들 니네 다 틀려. 이런 문제입니다. 이도 귀찮은 새끼들은 대학까지만 니네 쓰레기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 빨간색하고 루트 M 플러스를 곱할 거죠. 니네 지금 이해되냐? 누구랑 곱해야 돼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파란색끼리 곱한 게 누구예요? 얘가 뭔데? 얘가 뭐야?
얘가 B야? 여기 1도 있어?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가를 써야 되겠네? 가 쓰면 되잖아, 이제. 된 거 맞죠? 가는 시그마로 썼을 때 뭐라고 쓸 수 있는지 물어본 것 같은데? 1부터 n까지 대입했다는데? 가 써보려고요, 지금. 요게? 아니, 여기까지 아니지. 요게 이거라고요? 그럼 시그마로 표현하세요.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성공해내세요. 이거 어떻게 시그마로 쓰지? 얘 쓸 수 있어, 시그마로?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윗줄 있는 건 뭐야? (1) 대입하면 루트 m 플러스 1분의 루트 1, 2 대입하면 루트 m 플러스 1분의 루트 2, m 대입하면 루트 m 플러스 1분의 루트 m이에요? 자, 그럼 아래줄에 있는 건 뭐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가가 뭐가 가란 얘기야? 요게 지금 가란 얘기야, 요게? 요게 가예요? 이해된 거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작은 값이 있다고? 이게 뭔 개소리지? 같다라고 놓으면은 오히려 쉬운데 방금 전에 윗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랫줄이 더 작다고 얘기하네? 근데 이 네모는 똑같은 거 아니야? 큰 네모, 이 보라색 네모는 똑같은 거지. 보라색 네모 똑같죠? 1의 값은 여기 1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m제곱이잖아. 이게 왜 나와? 이 빨간색 네모 때문에? 아니, 이거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m제곱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이 괄호에 있는 값이 m제곱보다 크다라고 쓴 거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는 또 부등호로 돼 있지. 파악이 힘들어. 파악 못하겠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등으로 돼 있어? 네. 이해된 거 맞아?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이거 전개하면 누군데? 이거라고? 그럼 니네 이거 아는 거 아니야?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나가 뭐라고? 이게 EM이라고? 근데 나를 구하라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나에 뭐가 있어야 되지? 2인가 2? 그런 거 같은데? 나가 2인 거 같은데 2를 M개 더하면 EM이니까? 그럼 나가 식인지 숫자인지 확인하면 되겠다. 나의 알맞은 건 숫자래? 그럼 2를 M개 더한 게 EM이라고? K의 값이 4고 M 값은 8이었을 때 가를 구하라고? K한테 4 대입하라고요? 불러. 더했습니다. PQ의 값을 더하라면서요. 할만하죠? 천천히 위아래 잘만 살피면 문제 풀 수 있는데요. '부동호가' 사용된 식에서 빈칸 채우기 할 때는 '부동호가' 사용된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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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
부등호로 된 녀석을 해석하는 건 쉽지 않아요. 등호로 되어 있는 녀석의 값을 해석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숙제, 목요일까지 숙제. 네, 이 챕터 다 풀어오세요. 스텝 레벨 1 풀어오시고, 레벨 2 풀어오시고요. 레벨 3는 풀지 마시고요. 그럼 문제는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목요일에 만나요. 잘 가세요.